켄터키 더비라고 들어보셨죠? 켄터키 루이빌에서 매년 5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켄터키 더비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경마대회인데요. 3살짜리 경주마 20마리가 레이싱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 정도라서 스포츠에서 가장 짜릿한 2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짜릿한 2분을 직관하려고 매년 15만 명 넘게 찾아오고 올림픽 중계권자인 MBC 방송국에서 생중계까지 하는데 승부에 걸린 배팅 금액만 1,000억 원이 넘고 관광객 유치 등으로 생기는 경제 효과도 2,3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올해 147회 대회를 치른 켄터키 더비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여러 전통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성 관중들이 화려하고 큰 모자를 쓰고 오는데 마치 무슨 패션 경연장 같더라고요. 또 그 노래 있죠. 켄터키 옛집에 햇빛빛이요. 이렇게 번안데 노래 다들 아시죠? 켄터키 옛집에 햇빛빛이요. 켄터키 노래 부르는 거 괜찮나? 아, 처음 듣는 노래야? 아, 진짜? 나는 노래 부를 때. 아, 미안하네.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구나, 이 노래. 이 My Old Kentucky Home이란 노래를 관중들이 다 같이 부르는 것도 전통이거든요. 근데 화려한 모자와 My Old Kentucky Home가 더불어서 켄터키 더비의 상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버번 위스키로 만드는 민트 줄랩 칵테일입니다. 민트의 상큼함과 설탕의 단맛이 더있는 민트 줄랩은 켄터키 대표 칵테일이자 켄터키 더비의 공식 음료인데요. 자, 그렇다면 켄터키 더비에선 대체 어떤 버번 위스키로 민트 줄랩을 만들어 팔고 있을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켄터키 더비를 오랫동안 후원하며 이름을 알려왔고 너무나 아름다운 증류소에서 너무나 독특한 방식으로 마치 꼬냑 같은 버번을 탄생시킨,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애정하는 우드포드 리저브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김 PD, 켄터키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술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버번 위스키라고 말하겠지만 아무래도 켄터키에서 창업한 KFC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프라이드 치킨 생각이 나죠? 근데 저는 켄터키에서 프라이드 치킨 먹어보니까 교촌치킨이나 노랑통닭이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켄터키의 명물 프라이드 치킨만큼 유명한 켄터키 더비를 1999년부터 후원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타이틀 스폰서 자격까지 얻은 곳이 바로 우드포드 리저브 회사인데, 그래서 대회 명칭을 보면요, 켄터키 더비 우드포드 리저브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켄터키 더비를 맞아 우드포드 리저브에선 홍보 영상도 만들고 마스터 디스틸러가 중계방송에 출연해서 민트 줄랩 만드는 걸 직접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혹시 켄터키 더비에서 파는 민트 줄랩 중에 가장 비싼 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우드포드 리저브를 베이스로 하고 레시피도 다소 특별한 민트 줄랩이 있는데 이건 한 잔에 $1,000, 약 110만 원이나 해요.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건 수익금을 기부하기 위해서인데 우드포드에선 켄터키 더비를 기념해 리미티드 에디션도 내놓고 있습니다. 팝스타 미카 아시죠? 빅걸, 해피엔딩 이런 히트곡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 저도 사실 미카 팬이라서 내한 공연만 제가 4번을 봤거든요. 근데 이 미카가 술을 또 좋아해서 한 번은 런던 노팅힐의 바를 빌려 팬들하고 번개를 냈는데 그날 술값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무려 3,400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미카가 평소 즐겨 마시는 칵테일이 대체 뭐냐? 바로 올드 패션드입니다. 워낙 유명한 칵테일이라 다들 즐겨 드실 텐데요. 버번의 본고장 켄터키에서도 민트 줄랩과 함께 최고 인기 칵테일이거든요. 나중에 켄터키 가실 분 계시면 제가 켄터키 올드 패션드 맛집 리스트도 알려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켄터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이 올드 패션드 칵테일이 우드포드 리저브 역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이 증류소 주인은 1800년대 초반부터 위스키를 만들어 온 페퍼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페퍼 가문의 3대 손으로 10년 넘게 증류소를 운영한 제임스 페퍼라는 분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인싸 중에 핵인싸였어요. 사람들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해서 19세기 후반 미국 사교계를 대표했던 인물인데 주로 놀던 곳이 뉴욕의 왕궁이라고 불린 당대 최고의 호텔 월드 오프 아스토리아였어요. 그럼 그때 거기서 같이 놀던 친구들은 대체 누구냐? 그 유명한 보석회사 티파니의 창업자 찰스 티파니.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루즈벨트, 석유재벌로 유명한 록펠러와 철도왕 벤더빌트 같은 인물들이었어요. 이렇게 정재계 최고 거물과 어울리던 제임스 페퍼가 어느 날 켄터키에서 즐겨 마시던 칵테일 레시피를 월드오프 호텔 바텐더한테 알려주는데 그게 지금의 올드 패션드입니다. 그래서 월드오프 호텔 칵테일북엔 올드 패션드를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제임스 페퍼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교계 최고 셀럽이던 제임스 페퍼가 올드 패션드를 알리면서 켄터키 칵테일로 통했던 올드 패션드가 전 미국으로 퍼져나가 세계적인 칵테일이 된 겁니다. 제가 켄터키 버번 책을 낸 뒤에 많은 분들이 야 켄터키 갔을 때 어디가 제일 멋있었냐? 라고 물어서 그때마다 우드포드 카운티에 있는 우드포드 리저브 증류소와 그 주변 풍경이라고 제가 답을 했거든요. 일단 우드포드 가는 길부터 환상적이에요. 켄터키 사람들이 블루그래스라고 부르는 푸른 초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말들이 뛰어놀고 들판 사이론 글렌 크레이크라는 맑은 물도 흐르는데 정말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그림 엽서 같은 그런 풍경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베르사유라는 아담한 마을에 증류소가 나타나는데 거기가 우드포드 리저브입니다. 이 증류소는 면적이 78에이커밖에 안 될 만큼 작지만 고풍스럽고 아름다워서 흔히 부티크 증류소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역사도 오래됐어요. 지금 증류소 있는 곳에서 위스키 만들기 시작한 게 1812년이라고 하니까 200년이 훌쩍 넘었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 여기서 증류를 시작한 사람은 페퍼 가문의 일라이저 페퍼라는 농부였는데 그래서 우드포드에서 기르던 고양이 이름도 일라이저였어요. 아무튼 일라이저 페퍼 이후 아들인 오스카 페퍼가 1835년 증류소를 물려받은 뒤 제임스 크로우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장인을 모셔왔는데 이분이 위스키 증류할 때 남는 잔여물을 버리지 않고 다음 발효할 때 당화조에 넣어서 풍미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사워맷이라는 공법을 완성한 천재였거든요. 이렇게 천재장인 제임스 크로우가 가세하면서 당대 최고의 버번으로 평가받았던 올드 크로우나 올드 오스카 페퍼 같은 명작들이 나왔고 증류소도 전성기를 누렸지만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왜냐? 오스카 페퍼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아까 말한 제임스 페퍼가 고작 15살에 증류소를 물려받았는데 나이도 어리고 또 노는 걸 좋아해서 돈을 펑펑 쓰다가 빌린 돈을 못 갚아서 경영을 맡은 지 12년 만인 1878년에 증류소를 매각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분이 정신 차리고 다른 곳에 자기 이름을 내건 새 증류소를 세워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어쨌든 우드포드와 페퍼 가문의 인연은 이때 끝이 났습니다. 우드포드는 병도 참 고급스럽고 예쁘죠. 마치 엑소급 꼬냑병에서 치장을 빼고 심플하게 만든 느낌인데 실제로 이 병을 만들 때 꼬냑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병 모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드포드 마셔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버번은 버번인데 꼬냑 같은 느낌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빅 위스키라는 책을 쓴 칼로 드비토를 비롯해 전문가들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뭐 제가 마셔봐도 버번 특유의 거친 맛보다는 부드럽고 복합적인 풍미가 느껴지고 첫맛은 뭐 상큼하고 알싸한데 뒷맛은 약간 달콤하면서 묘해요. 그래서 우드포드에선 우리 위스키에선 200가지의 풍미가 느껴진다 라고 홍보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은 풍미를 느끼진 못했지만 분명 다른 버번보다 풍미가 다양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드포드가 꼬냑처럼 부드럽고 풍미도 다양한 비결은 뭘까요? 이 얘기 앞서서 잭 다니엘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메리칸 위스키니까요. 근데 이런 엄청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 주류 기업 브라운 포맨인데 우드포드 리저브도 바로 이 회사 소속이거든요. 근데 잭 다니엘스로 늘 잘 나갔던 브라운 포맨이었지만 우드포드 리저브를 성공시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페퍼 가문이 손을 뗀 뒤 레브로드 앤 그레엄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던 증류소를 브라운 포맨이 1940년에 사들였는데 보드카 열풍으로 촉발된 버번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1971년에 이곳을 매각하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20여 년이 흐른 1993년 브라운 포맨이 여길 다시 사들여서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 번 망한 가게를 20년 지나서 재창업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증류소를 다시 열면서 브라운 포맨 CEO가 했던 연설 장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깜짝
가장 놀랄만한 버번 위스키를 바로 이곳에서 다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남들 다 만드는 평범한 버번은 안 만들겠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프리미엄 버번을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실제로 우드포드에서는 이후 오랜 연구와 실험을 거쳐서 제조 공정 하나하나를 혁신적으로 다 바꿨어요. 일단 발효부터 보면 다른 버번 증류소가 보통 사나흘에서 길어야 닷새 이내에 발효를 끝내버리는데, 여기는 평균 일주일 동안 길게 발효해요. 우드포드 리저브 효모로 오래 발효하면 더 다양한 풍미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인데, 남들보다 발효부터 오래 하다 보니 당연히 생산성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맛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발효조도 우드포드는 100년 된 사이프러스 나무 발효조를 쓰는데, 직접 가서 보면 와 정말 멋지거든요. 버번 증류소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스테인리스를 쓰기 때문에 요즘 이런 나무 발효조는 구경하기도 힘든 골동품인데요. 하지만 우드포드 리저브는 나무 발효조가 더 낫다며 고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건 증류 방식인데, 쉽게 말해 켄터키 버번 업계의 전통과 관행을 다 깨부쉈어요. 켄터키 버번 업계의 일반적인 공식은 원통 형태의 연속식 증류기로 1차 증류를 한 뒤에 더블러라는 작은 크기의 증류기로 2차 증류를 하는 건데, 우드포드는 완전히 달라요. 제임슨 같은 아일랜드 위스키처럼 3번 증류를 하는 데다 증류기도 스코틀랜드에서 공수해온 구리 단식 증류기 포스트를 주로 써요. 야, 이 우드포드 증류기 직접 눈앞에서 보면 정말 예쁜데, 아무튼 이거 말고도 독특한 게 한둘이 아닌데, 1890년대에 나무가 아닌 석회 벽돌로 지은 숙성고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여기에 온도 조절 장치를 달아 냉난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숙성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모든 게 특이해서 제가 우드포드에 갔을 때 당신들은 왜 이렇게 위스키를 만드냐라고 물었더니, 거기 직원이 우드포드의 목표는 관행과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장 부드럽고 풍부한 풍미를 가진 위스키를 만들어내는 것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드포드는 파격과 도전, 실험과 혁신을 지향하는 증류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드포드 리저브 마스터 디스틸러인 크리스 모리스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96년에 우드포드 리저브를 내놓고 나서 14년 연속으로 계속 적자만 봤다라고요. 짐작하셨겠지만 발효부터 길게 하지, 증류는 3번이나 하지, 옥수수 같은 재료나 오크통 만드는 참나무 품질 하나까지 전부 신경을 쓰지, 이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건데요. 물론 지금은 유명해져서 너무 잘 팔리고 있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만 100만 상자, 1200만 병을 팔았던데, 아무튼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버번을 만들겠다는 초심은 계속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드포드 리저브의 세계를 탐험했는데, 저번에 제가 쓴 버번 위스키의 모든 것 10권을 드려서 오늘은 이벤트 안 하려고 했는데, 엊그제 출판사 사장님이 5쇄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저한테 몇 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5쇄니까 딱 5권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인까지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평소 버번 위스키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좋은 질문을 주신 5분께 보내드릴게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그럼 켄터키 더비 공식 음료인 우드포드 리저브 민트 줄렛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야, 이게 켄터키 생각이 나네, 진짜. 와, 맛있네.